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숨기려 하지만 결국엔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들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계속해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약속을 어기고 무례하게 행동할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해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정이 있었겠지. 오늘 좀 예민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보네? 라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죠. 하지만 이게 진실일까요? 오늘은 왜 우리가 타인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직장에서 만난 동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친근하게 다가와서 정말 좋은 인상을 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행동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업무상 도움을 청할 때마다 요즘 너무 바빠서라는 핑계로 거절하지만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이죠. 회식 자리에서는 유독 여러분만을 소재로 삼아 농담을 던지면서도 그냥 장난이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항상 자신의 공로만 강조하면서 팀원들의 기여도는 축소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원래 성격이 조금 털털한 거겠지. 업무 스트레스가 워낙 심해서 그런 것 같아. 사실은 나를 좋아해서 장난치는 거 아닐까? 같은 생각들로 자신을 설득하려 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동료는 이미 충분히 많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의 행동들은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당신의 기분은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당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훨씬 우선시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왔던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패턴은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만날 때마다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여러분의 근황이나 고민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약속을 정할 때마다 그날 되면 기분 봐서 연락할게라며 애매하게 답하고, 실제로는 더 재미있거나 유익한 일이 생기면 쉽게 약속을 취소해버리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연락했을 때는 요즘 나도 너무 바빠서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얘기하자 라며 피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SNS를 확인해보면 같은 시간대에 다른 사람들과는 파티를 즐기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활발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을 올려놓곤 하죠.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원래 바쁜 사람이니까 표현을 잘 못하는 스타일인가 봐. 나도 연락을 자주 못했으니까 서로 그런 거겠지라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이런 패턴들이 더욱 복잡하고 미묘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중요한 일정들을 자꾸만 깜빡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나도 그래 같은 진부하고 성의 없는 대답으로 얼버무리며 깊이 있는 대화를 회피하려 하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결혼, 동거 같은 진지한 주제를 꺼낼 때마다 아직 그런 걸 생각하기엔 이르지 않나 나라며 계속해서 대화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가끔씩 달콤한 말이나 작은 선물 또는 로맨틱한 데이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놓는 재주는 탁월하게 발휘하곤 하죠. 이럴 때 우리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거 해주는 거겠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마음을 열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명백하고 일관된 신호들을 계속 무시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변호하고 합리화하려고 할까요? 이런 패턴의 뿌리는 놀랍게도 우리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들, 즉 부모나 보호자들에게 생존 자체를 완전히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설령 그들이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해로운 행동을 보인다 해도 아이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는 어떻게든 그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항상 일에만 몰두하며 가족들에게는 완전히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며 정서적으로 부재한 상태였다고 해봅시다.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만 아이는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받아들이는 대신 아빠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아빠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하실 뿐이야 라며 상황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서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반복한다면 아이는 엄마는 원래 예민하신 분이야. 엄마도 많이 힘드시니까 나는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명백히 문제가 있는 행동들을 합리화하고 변명해주는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몸에 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을 위한 적응 메커니즘이었던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보일 때 자동적으로 상대방도 나름의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행동을 용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과 존엄성, 그리고 정당한 요구사항들보다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과 사정을 먼저 고려하고 이해하려는 패턴이 완전히 고착화되어 버리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패턴이 우리의 현실적 판단력을 심각하게 흐리고 왜곡시킨다는 점입니다. 객관적으로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명백히 문제가 있고 독성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 관계에 계속 매달리며 언젠가는 상대방이 변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참으면, 내가 더 잘해주고 사랑해주면,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달라질 거라며 자신을 계속 설득하죠. 그런데 잠시 멈춰서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의 행동 패턴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진정으로 여러분을 배려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관심을 보이고 위로해주려고 했을 겁니다. 약속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못 지키게 되면 미안해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면 변명부터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했을 것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했을 거고요. 정말 중요한 순간들, 여러분이 축하받고 싶거나 지지받고 싶은 순간에는 함께 있어주려고 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해서도 회피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려고 했겠죠. 반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패턴을 보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에는 진심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면 회피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는 빠지려고 하죠. 약속이나 신뢰 같은 것들을 매우 가볍게 여기는 경향을 보입니다.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는 최대한 회피하려 하고 자신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탓하거나 상황을 핑계로 대려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런 신호들은 사실 그들이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배려하지 않는다. 나에게 당신은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런 명백하고 지속적인 신호들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예외적인 상황들과 순간들만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그래도 지난번에는 내 생일을 기억해줬잖아. 원래 바쁜 시기이니까 좀 이해해야지.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 조금은 참아야지 라며 끊임없이 변명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진실과 본질은 전체적인 패턴에서 드러납니다. 한두 번의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친절함이나 배려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무관심이나 무례함을 상쇄하거나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 가끔씩의 친절함이 더 교묘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패턴을 보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잘못된 희망을 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과 직관적 경험을 믿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지속적으로 기분이 나쁘거나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거나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감정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분석해봐야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건 아닐까?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왜 이런 기분이 계속 드는 걸까? 이런 감정의 원인이 무엇일까? 를 차근차근 생각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또한 상대방의 행동을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에서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달콤한 말보다는 실제 행동에 주목해야 하고 일회성 사건보다는 지속적인 패턴을 봐야 하죠.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불편하다거나 상처받았다고 표현했을 때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여러분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바꾸려고 노력할 겁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정당한 감정 표현을
너무 민감하다. 예전 일을 왜 자꾸 들춰내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하는 것 같다며 오히려 여러분을 탓하려 할 거예요. 물론 이런 깨달음과 변화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는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작아질 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때로는 외롭고 슬프게 느껴질 수 있고, 혹시 내가 너무 까다롭거나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더 건강하고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올바른 시작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고 보호할 줄 안다면 말이에요.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감정을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관계들은 우리에게 상처와 스트레스만 안겨줄 뿐이에요. 그 대신 정말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관계들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명백히 문제가 있는 행동들을 변명해주고 합리화해주느라 자신의 감정과 존엄성을 희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희생은 결코 보상받지 못할 거예요. 대신 우리에게 진정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일관된 배려를 보여주는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건강한 길일 것입니다.